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리죠. 들리잖아. 네.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천회 후보가 물었잖아. 신천지 의혹, 개입 의혹 근거대라 하니까 아니 지금 개입한 거에 대한 근거는 말을 못하고 2022년 사례만 얘기해. 그러면서 김어준도 떠들었고 박시영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 여기를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도혁 기자 한마디 해줘. 저요? 당이 뽀개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나만 살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번에 연설 때도 잘 보면 중도 보수 확장을 자기가 당대표 되면 쫙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나 이런 개혁신당 또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접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아침에서 이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경공에서 2030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국무총리 하실 때 청년 정책관계 회의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는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은 우재주 의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쌓이다 보면 지금 뭐 이 행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모두의 민주당 그리고 행안부에서 토론회하는 것도 모두의 토론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데 그 모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끝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재명을 포섭해서 이걸로 바꿔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에 애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당원들을 신천지로 몰고 모욕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우려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 어제 KBS 토론 중에 혹시 인상 깊게 본 대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일단 뭐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완승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했던 평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그 김민석 후보는 의외로 정책을 모른다. 정청래 후보는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1차 토론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마치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거 완전 흔들릴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이거 완전 예상 질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는 뜻으로 판을 깔아준 것 같은데 맞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 흔들렸어. 네. 그리고 막 그 전에 내가 그 새만금에서 현대차 했을 때도 잘했고 이번에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잘할 수 있는지 말을 하라는데 말은 안 하고 30초를 겨우 메꿨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당과 네. 국회 가서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나 예상 질문인데 나 어떻게 깜짝 이렇게 놀랐어, 못하지?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공부한 것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재미나이에 넣어보기만 해도 그냥 한 페이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산단 지정해야 되고 광역교통망 해야 되고 정주여건 만들어야 되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김민석 후보의 그 멀끔하고 스마트한 이미지에 속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토론회 때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노동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문화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든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이제 변별이 좀 되도록 하면 좋겠다. 부동산 얘기할 때도 LH 문제를 딱 짚잖아요. 맞아요. 짚어낼 줄 알잖아요. 김도 기자는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이랑 이번에 보면서 이제 이준희 의원님 잘 짚어주신 것처럼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왜 당대표를 적합한지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재명 정부와의 제일 잘 맞고 제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미디어 토마토도 20대가 여론조사 18.8%가 떨어졌잖아요. 네. 엄청난 수치 처음 보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예요? 2030 인구수가 12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청년 최고위원 그 누구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후원 해주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됩니다. 얘기도 꺼내지. 네, 대통령 이런 거 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2030 해왔던 게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옆에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반대로 얘기해? 그럼 당신은 반명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 오늘 경북에서 경북. 그거 황당했어. 부산 부울경하고 대전 충청권 결과를 처음에 묻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직 열세이고요. 정청래 맞아. 후보에 비해서. 근데 제가 당원의 바람으로 기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선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잖아. 아, 나도- 빵 터졌잖아. 저도요. 그 1년 동안 정청래는 조직을 다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가영 배우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 가면은 김민석 의원 버스 1호, 2호, 4번 딱 서 있어요. 송영길 후보 거도 있고 박선 의원 것도 있고 1호, 2호, 3호. 네. 지역에서 대전에서 올라오는구나. 네, 거기 보면 전북, 전남 이렇게 버스에 거기 써 있잖아요. 뭐 써 있는 거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없더라고.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저는. 그리고 2대 1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나 네. 김민석 후보는 그 두 지지자들이 2대 1이에요. 아, 같이 협공하는 거지. 협공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러면은 왜 근데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냐? 그게 제가 다르게 보는 게 의원 나으리님들 오시면 예. 문 앞에서부터 그 에스코트를 쫙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김민석 후보랑 다들 같이 들어가요. 예. 정청래 후보가 오면 뭐가 다르냐면 옷이 전부 다 달라요. 아, 각자 집에서 각자 저 지금 화면처럼 옷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조직이 동원된 것 같은 건지 예. 아니면 일반 지지자들이 많이 왔는지 이걸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이거를 근데 저기도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선생님들이 국회의원들이 졸졸 따라다녀서 잘된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정답. 아니 그 동원된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막 응원단들 동원된 사람들 있잖아요. 알바로 그 뭐 밝혀줘봐야겠습니다. 그 느껴지잖아요. 네. 다니는 거 열정이나 보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저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총선이나 대선 때 보던 그 차 앞에서 한 번도 이거 있잖아요. 그 전문 팀이 와요. 아, 요즘에 진짜 좋아. 연습해요. 아, 전화도 가서 한번 도와불러. 아니냐. 어르신들한테 잘 통할 거야. 잘 취재를 통할 열심히 거야. 하세요. 그게 진짜 봤더니 대우 씨 그거 함부로 조직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서 칼군무를 이렇게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팀 단위다. 왜냐면 선거 때 그렇게 해갖고 팀 단위로 20-30명씩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고 반대로 이제 송영길 후보 쪽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갔더니 뭔가 거기도 사람이 막 깽가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응원한다고. 근데 가서 봤더니 강북 시민연대에 써 있는 거예요. 오. 한민수 의원 지역구. 저희 지역구거든요. 예. 근데 어떡하나. 아, 박용민 의원. 아니 거기는 네. 박용진? 이승훈 변호사가 송영길 지금 그렇지. 다니거든. 거기 총선 준비하고 이번에 그래. 지정자 잘 안 됐는데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또 거기서 또 제가 아는 분들 몇 번 뵀어 또 어떻게 우연찮게. 그러니까 강북이 인천 계양 사람도 아니고 강북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고 예.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충청, 대전, 세종, 부울경부터 해갖고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앞서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라고 아이, 봐요. 세력이 없대요. 자기가. 어때요? 야,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정치라니까요, 그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제가 그래서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게.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날 와서 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2002년 노무현 당선될 때가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소환이 됐잖아요. 그 네. 시절이 왜냐하면 당사자인 김민석 후보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배신의 정치 네. 상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준의 김민석이냐 노무현의 정청래냐 이런 대결 구도까지도 웹자보에 만들어져서 막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활동도 했고 제가 그 얘기도 좀 할게요. 그리고 부울경 노사모들이 광주에 내일 간다고 그래요. 광주에 가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노사모 회원들이 내일 간다고 하는데 저기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제청도 하고 빗고을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본인들은 친노 친문이자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뼛속 친명이다. 그래서 친명 대 반명이라는 전당대회 프레임은 허구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과만 선거에 활용하려는 기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고 공천 배제에도 당을 지켰으며 흔들림 없이 언론개혁과 당원 1인 1표제를 관철시켰다고 하면서 정청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고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한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 그게 화답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예. 그 1차 그거 할 때요. 네. 노사모에서 네. 그 큰 역할 하시던 두 분을 음.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네. 가시면서 같이 그 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차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하세요. 그럼. 네, 전화하죠. 우리 다시 일어나자, 뭉치자. 하고 끊임없이 왜냐하면 전화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만 저기 조롱과 혐오한 게 아니라 노 대통령한테도 네. 그런 네. 행태들이 벌어진 거고 우리가 노 대통령 그 서거를 지켜보면서 다짐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잃지 않겠다. 우리가 지켜내겠다 있는데 우리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혐오하는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붙어갖고 이거를 아무런 말들을 하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도 안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X에 글에서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걸 계속 느꼈고 여러 퍼즐들이 다 맞춰진 거야. 사실 최근에 뿌리 난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뭉쳐진 거고 저는 친명입니다. 저는 정청래를 지지합니다. 이런 외자보도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명이 아니거든. 그럼요. 아니 친노, 친문, 친명이야. 어제 뉴공에 나와서 나는 친명인데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서 약간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때 뭐 그때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친명 정청래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반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야당일 때는 친명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여기 다 받다가. 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대통령이 딱 저 되고 친명인데요? 나니까. 저도 친명인데요. 야, 내가 반명이면 네. 저 반명하려고 개업날 그 국회 넘어가가지고 진짜. 그랬나요? 그리고 지방에서 뭐 정청래 어떤 이제 노사모가 한 10만 명 그 당시에 막 네. 됐거든요. 경선이 끝나니까 국민 경선 때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2만 명, 3만 명 됐나? 국민 경선 끝나니까 확 늘어갖고 대선 때 8만 명, 10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수많은 노사모 회원들이 있고 서로 다 몰라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활동을 한 게 맞냐 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일부 있던데 제가 노사모 사무총장 출신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후단협 일각의 무리들이 정몽준으로 투항했잖아요. 그 김민석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도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 저도 관여했는데 문성근 명계남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이상훈 씨 여러 명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정청래 씨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은 뭐였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내면 우리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상당히 그 명망가들 중심으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이 6월 뭐 7월 8월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시민이 갑자기 쫙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유시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네네. 정리가 된 건데 네. 희망대지 저금 운동 저금통 있었죠. 네. 그 후원 운동이나 이런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알고 있고 그때 그 뒤에 이제 생활정치대표 국민의힘 대표도 맡으셨고 계속 그런 핵심 노사모들하고 활동을 이어갔는데 일각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해체에 앞장섰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앞장선 건 저고요. 제가 앞장섰던 이유는 대통령의 뜻이었어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고 청와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사모가 새로운 시민운동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도 있었고 두 번째는 노사모라는 것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팬클럽 아닙니까? 누구나 가입하는데 이상하게 글을 막 올려봐요. 그럼 조선일보 글을 쓰지. 그러면서 지지층 분열을 도모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
팬클럽이 대통령을 욕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방적 구조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해체 논쟁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제 다수의 노사모 그 회원들은 유지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적인 해체 수순을 밟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 얘기는 좀 명확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청래가 당대표 될 겁니다. 간절한 곳이 이겨요. 그런데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간절할 수 있을까요? 김민석과 뉴 이재명 세력들은요. 민주당의 역사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정말 역겹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마트한 독재? 김민석은 김대중의 적통이라고 말하면서 박정희를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했어요. 박정희는 김대중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 평가를 내리는 인간이 김대중의 적통이라고요? 박정희 스마트한 독재자, 김대중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건너뜁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드러냈어요. 그 연설 때 말이죠. 스마트한 독재자 그 연설 때. 박정희, 김대중, 이재명으로 바로 건너뛴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노무현, 문재인 언급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김민석은 노무현을 지우고 싶겠죠. 김민석이 자기는 탈당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돌아왔다는 뻔뻔한 말을 합니다. 단일화를 이뤄? 노무현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고? 거짓말이잖아. 노무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노무현이지? 정몽준이 나으니까. 정몽준이 될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배신한 거잖아. 그래서 탈당한 거잖아. 근데 탈당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돌아와? 민주당 간판, 민주당 이름 알밖에 해놔서 추미애 당대표 때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못 들어왔을 것 아닌가 배?